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직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 이론 중에서 전통적인 이론과 구조주의 이론을 먼저 학습하고 다음 시간에 그 현대적 이론,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 이론에 해당되는 이론이 고전적 이론과 과학적 관리론이 있습니다. 근데 고전적 이론에서 보면은 이 고전적 이론이 이제 관료제 이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이 있는데,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은 전통적인 이론에 포함이 됩니다. 관료제 이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료제 이론은 베버가 이 관료제 이론을 창시를 했는데요. 19세기 말에 사회학자인 베버가 이 관료제 이론이라는 것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립한 이론이 관료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버는 조직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관료제 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료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계층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화된 조직 형태를 관료제라고 하는데, 고전적 이론 중에서 관료제 이론을 확립한 베버는 조직이 관료제의 조직 형태로 조직을 구성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관료제 이론에서 이 베버는 이 관료제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버는 권위를 전통적인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인 권위, 이 세 가지의 권위의 형태가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전통적인 권위는 족장이나 군수에 대한 존경과 또한 순종이 세습적이고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처럼 상급자의 명령을 정당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통적인 권위입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상급자가 초인적인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초인적인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상사의 명령을 하급자가 상급자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권위를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권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권위는 인간적인 지배가 아니라는 거죠.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가 있는데,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만 권위로서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베버는 이런 세 가지 권위 중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관료제 이상형으로 제시합니다.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명확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 분업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분업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식적인 지위에 기반을 둔 유계적인 권위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위에 따른 권위를 규정하는 규칙의 체계가 명확하죠. 그런데 비정의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자격에 기반을 둔 관료를 충원을 하고 또한 신분을 보장합니다. 관료제의 특성에 따라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또한 역기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분업, 권위의 유계구조, 규칙과 규정, 비정의성, 경력지향성, 이것이 관료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분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그렇지만 직무에 대한 권태를 느끼게 할 수가 있고요. 권위 위계 구조에 관련된 순기능은 엄격한 지시 이행과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저해되죠. 엄격하고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하급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는 업무가 너무 많다.